안녕하세요. 닥터 김준영 TV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의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조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습해서 모종이나 습진, 가려움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여름철 되면 많이 생기는 질환들, 곰팡이 질환, 그러니까 무좀으로 대표되는 곰팡이 질환과 알레르기 피부 이런 것들 심해져서 외래를 많이 찾게 돼요. 무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피부 사상균이라 곰팡이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인데 발 쪽에 이제 백선 피부 사상균이 이제 감염되는 거를 무좀이라고 그러고, 완선은 사타구니 쪽에 이제 곰팡이가 있으면 완선. 그 다음에 뭐 조각 백선, 손발톱 이런 부분들 침범했는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틀린데,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질환을 이제 일으키죠. 무좀이 왜 여름철에 많냐? 곰팡이가 그냥 약간 습하고 약간 따뜻하고 이런 부분들 잘 자라고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습해지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무좀이라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게 돼요. 무좀과 습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좀은 곰팡이 감염성 질환이고, 습진은 이제 피부염, 대표적으로 그냥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자극성 피부염, 감염성 질환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경우에, 습진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면역 조절제 같은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나 그런 정도로 써야 되는데, 사실 두 개를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구분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발 같은 경우 가렵고 이러면 다 무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무좀이 아니고 습진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습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이나 몸에 이런 거를 계속 발라왔는데 점점 더 심해지면 곰팡이 질환인 경우가, 치료 자체가 완전히 좀 반대라서 그 구분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발 뒤꿈치에 비늘 모양의 각질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도 무좀인가요? 무좀일 수도 있고, 발 자체가 원래 건조한 사람도 있어요. 갈라지면서 계속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거가 있는 분들은 무좀 연고를 암만 발라도 안 되거든요. 무좀 같은 경우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타입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분을 좀 잘 하고 치료 방침을 정해야지. 습진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증상이 되게 많죠.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 그리고 진물이 난다든지, 그 부분이 피부가 얇게 벗겨져서 따갑다든지 화끈거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죠. 습진이 재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성습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안 낫는 습진. 대표적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은 계속 재발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어졌는 건데,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두드러기와 알러지 차이점은 뭐가요? 두드러기, 천식, 비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알러지의 하나의 그냥 부류예요. 두드러기는 두 개를 분리를 하기는 좀 그렇고, 같은 개념인데 알러지의 하나의 그냥 형태가 두드러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두드러기는 어떤 검사?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같아요. 그러니까 알러지 검사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검사를 한다고 또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혹시라도 나온다면 흔하게 몇십 가지가 있거든요. 흔하게 잘 생기는 그 알러지 물질에 대한 반응 검사, 피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알러지가 나오는 거면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조심하고 피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안 나오면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뭔가가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죠. 땀띠랑 모낭염, 눈가진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보면 이제 구분이 가요. 땀띠는 알러지 습 피부염처럼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거고, 모낭염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땀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농포 같은 것들, 붉은 발진 같은 게 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모낭염이라고 그러고, 눈가지든 피부 면역이 아직 이제 어른만큼 이렇게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되게 취약을 해서 긁다가 아니면 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세균이 증식을 해가지고 간지러우면서도 진물이 나고 딱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어른들은 잘 안 생기고 애들이 좀. 땀띠에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발라도 될까요? 땀띠에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땀띠 자체가 좋아지는 것보다 흡수해주고 약간 건조시킨다는 개념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또 땀을 많이 흘렸으면 그냥 샤워를 조금 더 이제 바로바로 하고, 그리고 나서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면 조금 더 건조하니까 그런 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음에도 또 비슷한 주제나 재밌는 주제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